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역시 노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설 명절 즐겁게 노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요. 결혼한 1번은 소위 말하는 녹색 금융 전문가이고요. 지금 결혼하려고 폼 잡고 있는 2번은 요즘 잘 나가는 IB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섹시도 외환은행 최우수 행원 출신입니다. 다 명태 다 한 것이고요. 며느리도 시중은행 지금 근무 중이니까 저희 집은 금융 패밀리입니다. 1번하고 2번이 요즘 골프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어제는 동네 스크린 골프장에 나가서 오랜만에 같이 놀았습니다. 저는 골프 재미가 없어갖고 저는 등산을 더 좋아하거든요. 젊을 때는 좀 치긴 쳤었는데 요즘은 거의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운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골프는. 오늘 다룰 내용은 설날 밥상머리에서 애들하고 같이 토론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오후에 또 다른 가족 모임이 있어서 한 번 더 토론해 볼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옥스포드가 연구 리딩했고 위스콘신 대학 또 독일에 있는 EU 연구팀 이런 데서 이제 공동으로 연구한 것인데 보고서 이름이 The State of Carbon Dioxide Removal 이겁니다. 그래서 회수했다는 건데 이산화탄소를 회수한 그 상태 이런 건데 그래서 이산화탄소 회수 현황 이런 거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보고서를 1월 19일 날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일단 얘네들이 주장하는 사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의미를 한번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의 평균보다 1.5도씨 또는 2도씨 이하로 낮춘다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제가 부연하면은 지금 현재 이 보고서는 말이죠. 기계적으로 1.5도씨 또는 2도씨 이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리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IPCC가 주장하는 것은 1.5도씨 이내로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1.5도씨 넘어가면은 심각해진다는 뜻입니다. 2도씨가 아니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벌써 1.1도씨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요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자들은 1.5도씨가 아니라 2도씨 이내로 낮추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소수 그룹 중에 속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의심이 든다. 요즘을 제가 부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의 평균보다 1.5도씨 이하로 낮추겠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구온난화 방지하기 위한다는 배출가스 줄이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배출가스 줄이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탄소전쟁, 기후전쟁에서 인간이 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배출가스도 줄이고 동시에 대기 중에 이미 널리 퍼져 있는 너무 많이 퍼져 있는 탄소를 회수까지 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연구자들이 최초로 현재 대기 중에서 연간 회수하는 탄소량을 산수를 했다.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아주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의미 있는 게 목표 달성, 즉 인간이 탄소 전쟁에서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탄소 회수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현재 회수하는 탄소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비교를 해서 지금 많이 부족하겠죠. 이제 그 차익을 밝혔고 이걸 메꾸기 위해서는 그래야지 우리가 이기고 살아남는다 이겁니다. 이거는 인류의 생존이 걸린 탄소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산수를 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아주 의미 있지 않습니까? 아주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먹음직스러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저 리포트를 보기 위해서는 총 7개 주제가 있는데 1번하고 7번 주제가 안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허접하고요. 그래서 용어 3개를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만 정확히 이해하면은 나머지는 매우 쉽습니다. 보고서 읽기가. 그래서 CDR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카본 다이옥사이드 리커버리
taking CO2 out of the air, 공기 중에 현재 퍼져 있는 탄소를 회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CDR. 그래서 회수하는 거니까, 공기 중에 있는 CO2를 회수하는 거니까 이것을 negative emission, 그러니까 마이너스 배출, 이렇게 이제 에미션이 배출하는 거니까 네거티브 에미션, 이렇게도 이제 그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거티브 에미션이 있으니까 포지티브 에미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지티브 에미션이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그 배출이라는 겁니다. 가령 석탄 화력발전소 꿀뚝에서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이산화탄소, 그거는 포지티브 에미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그 반대의 과정이 식물이 광합성을 위해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 이것은 네거티브 에미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인간의 최신 기계가 있죠. DAC라는 거, 이게 바로 다이렉트 에어 캡처라고 해서 그 진공 청소기처럼 공기를 쭉 빨아들인 다음에 그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분리해서 포집하는 기계가 DAC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거티브 에미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DR은 공기 중에서 탄소를 회수한 후에 이것을 몇 가지 추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stored durably on land, 땅에다가 영구히 파묻어 버리거나, 아니면은 바닷속에 에서 처리하거나, 그러니까 땅이나 바닷속에서 영구히 파묻어 버리거나, 아니면 geological formation, 어떤 그 지질 구조를 형성하는데 활용되거나, 또는 가령 그 석회암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in products, 다른 유용한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그 자체로는 안 되고, 그 다음 이렇게 파묻거나, 그러니까 지질학적 그 변형 과정을 거기에 투입시켜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유용한 제품으로 재활용한다. 이렇게 이제 이게 CDR이라는 개념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탄소 회수 개념, 이 CDR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자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자연이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이 하고 있는 것, 이렇게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 하고 있는 것은 conventional CDR, on land, 그래서 땅에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던 것, 자연이 저절로 하고 있는 것, 그런 컨벤셔널 CDR과 그다음에 인간이 기술로 하고 있는 것, 노블 CDR, 노블이 뭐 새로운 개념이 있으니까, 새롭다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노블 CDR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CDR, 컨벤셔널 CDR, 노블 CDR 이렇게 나누었다는 겁니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요, 그 보고서 내용 보는 거 매우 쉽게 되고요. 요걸 놓치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 도대체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 읽어도.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고서가 주장하는 것은 현재 CDR 추정치 연간 20억 톤이라는 겁니다. 즉 지구상에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회수하는 양이, 포집하는 양이 20억 톤이라는 겁니다. 회수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리캅. 그래서 근데 현재 연간 배출량은 366억 톤이라는 겁니다. 뭐 화석 연료를 태우거나 시멘트 만드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석회암이 될 때 CO2를 흡수하고 있는데, 저장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석회암을 가지고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석회암 속에 있던 CO2가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뜻이죠. 그 시멘트. 그래서 화석연료 태우거나 시멘트 이런 과정에서 연간 366억 톤의 CO2가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연간 366억 톤 배출되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현재 그 회수하는 거 20억 톤, 요걸 이분들이 처음으로 산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보고서를 보면은 뭐 GTCO2라는 이 단위도 사용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연간 10억 톤을 한 단위, 그러니까 1 GTCO2라고 이렇게 디파인해서 사용을 하는데 몰라도 되고요. 예. 그래서 아예 저런 거 나오면 읽지 않는 게 눈 건강에 좋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현재의 CDR의 99.9%는 컨벤셔널 CDR on land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안고 중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즉 산림, 숲 이런 거, 특히 파괴된 산림을 복원하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일 카본, 토양도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머금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재밌습니다. Use of durable wood products. 그러니까 목재 제품 있죠. 나무를 사용한 어떤 거 가구류 이런 거, 또 건축 자재 이런 거, 이거 사용하는 거 가령 뭐 패널이나 패널이나 목재 패널이나 아니면 sawn wood. 그러니까 톱질하고 나서 나무 가루, 예? 나무 찌끄러기 이걸 가지고 뭘 만든 제품들 있잖아요. 이거 주로 이제 건축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그것이 이 탄소 포집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탄소 회수해서 저장하는데 유용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당연한 것 같습니다. 목재나 이런 가구류 같으면은 나무 제품은 뭡니까? 그 나무가 살아있을 때 그 당시에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그 저장하고 있잖아요. 이산화탄소가 저장된 모습이 나무라는 것이고 그 사람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예? 사람의 심체 속에 살아있는 동물과 식물의 그 생체 안에는 다 공기 중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가 변형되어서 그래서 나무 형태 나뭇가지로 이렇게 살 이런 모습으로 신체 형태로 이렇게 다 저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그 나무를 태워버리면 거기에 저장되어 있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공기 중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래 사용하면 오래 사용하는 만큼 그 기간만큼 탄소가 저장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령 천년 사찰의 석가래에는 천년 전에 그 나무가 포집했던 그 천년 전의 이산화탄소가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년 전에 그 낙산사가 불이 탔는데 그 목재에 저장되었던 탄소는 공기 중으로 다시 돌아갔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컨벤셔널 CDR 언덴더 이걸 봤고, 그다음에 노블 CDR은 뭐냐? 노블 CDR의 용량은 그러니까 230만 톤에 불과하다. 즉, 그러니까 현재 그 회수하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20억 톤인데 그 중에 노블 CDR이 차지하는 것은 230만 톤에 불과하다. 그래서 230만 톤, 20억 톤 나누어 보면은 그러니까 0.11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노블 CDR은 뭐냐? CCS 탄소 포집 기술을 이용한 어떤 그 바이오 에너지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다이렉트 에어 캡처 공기 중에서 직접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기계 이런 거. 또 여기서 이 노블 CDR에 포함시킨 게 블루 카본이라는 걸 포함시켰는데 이거는 가령 해안 습지나 해안 습지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저기 뭐 맹그로브 숲 같은 거 이런데도 그러니까 탄소 그 포집해서 저장하는 능력이 엄청나거든요. 이걸 여기에 지금 노블 CDR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의아하고요. 일단 보고서가 이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CDR, 컨벤셔널 CDR, 노블 CDR 이렇게. 그래서 컨벤셔널 CDR은 그러니까 산림, 숲을 이용해서 자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노블 CDR은 인간의 기술을 이용한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기술을 이용한 탄소 포집은 230만 톤, 전체 20억 톤의 0.115%에 불과하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탄소 포집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아직은 이것을 통한 탄소 회수량은 숲이 회수하는 그 양의 0.115%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직은 탄소 전쟁터에서 믿을 만한 무기가 못 된다 이겁니다. 탄소 포집 기술은 아직은. 그래서 현재 CDR은 사실상 숲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일단 이렇게 중간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컨벤셔널 CDR 부분은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근데 이 컨벤셔널 CDR이라는 것은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부연하면은 사실 이것의 본질은 지구에서 생명순환의 필수 불가결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생명순환 이퀄 탄소순환입니다. 그렇죠? 식물이 무기물인 CO2를 흡수해서 탄소를 환원해서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빛으로 물을 광분해해서 수소를 얻고요. 그러면 이제 탄소와 수소를 딱 더하게 해서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탄화수소가 되지 않습니까? 탄화수소를 핵심 구성 요소로 하는 유기물, 포도당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탄소순환의 그 1단계 아닙니까? 탄소순환 1단계. 무기물, 탄소, 무기탄소를 가지고 유기탄소 만들어내는 거, 포도당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당이 모든 생명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동물과 식물은 여기서
일부 예외도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다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일단 모든 동물과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동물과 식물은 포도당을 태워서, 이게 바로 숨쉬는 호흡 과정입니다. 우리가 숨 쉴 때마다 포도당을 태운다. 즉 칼로리를 태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고요. 그래서 탄화수소는 다시 이산화탄소, 즉 무기물이 되어서 공기적으로, 즉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게 바로 탄소순환, 즉 생명순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벤셔널 CDR 언랜드, 이거는 지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겁니다.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겠습니까? 결국 추가적으로 숲을 복원하고 잘 가꾸고 또 보존을 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예, 숲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숲을 또 잘 가꾸면은 부수 효과, 매우 바람직한 부수 효과도 있는데, 숲을 갖고 놓으면 거기서 온갖 그 생명이 살잖아요. 즉 생물학적 종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예? 거기는 새로운 하나의 세계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점을 저도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가령 그 태양광 발전 입지가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사막 지역 아닙니까? 사막 지역. 그래서 거기서 태양광 발전을 해서 그러면 그 전기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에너지가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즉 먼저 그걸로 해수를 전기분해해서 수소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건 멍청한 짓이라 이겁니다. 예? 해수를 담수로 바꾸라 이거야. 담수. 그 다음에 사막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겁니다. 숲을 복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이렇게 하라 이거죠. 그러면 탄소도 포집하고 생물 다양성도 확보하고 최적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주장을 요거를 별도 영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영상 중간중간에 저는 수시로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다시 매우 화가 나고 안타깝고 이런 사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완전히 지금 무식하고 말이죠. 무능하고 탐욕스러웠던 그 문재인 도적마기 폭정 시절에 한국에서는 되지도 않을 그 태양광 한답시고 멀쩡한 숲을 갈아 엎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두고 영원히 욕먹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되지도 않을 태양광 그 시설 그거 다시 부숴서 없애버리고요. 숲을 더 무성하게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특히 백두대간 산행하다가 중간중간에 잘라내고 되지도 않은 태양광 발전소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태양광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연구하니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는 전기 못 만들어서 스톱되죠. 여름 한철 제외하면 말이죠. 봄, 가을, 겨울에는 오전 10시 이전에는 안 되고요. 오후 4시 이후에는 또 안 될 겁니다. 그 햇빛이 비스듬하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 미도가 높다고요. 한국은. 그래서 입지가 안 좋다고요. 한국은. 이론상 설비 가동률 최대치가 24분의 4 하면 대략 16% 아닙니까? 이론상 최대치. 여름이라 해도 말이죠. 구름 끼고 비 오는 날에는 안 되잖아요. 여름 되면은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장마철 아닙니까? 1년 중에 대부분의 그 강수량이 여름에 집중되잖아요. 그게 저 북반구 특징 아닙니까? 이런 이 기본적인 지정학적 특징이 있어서 한국에서는 태양광은 안 된다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 전기 원가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 연간 가동률 아마 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딱 와닿습니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전기 원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익 두둑하게 올려서 그래서 한전이 비싸게 강제로 매입하게 했고요. 이걸 마귀 악법까지 이런 그 법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전의 적자가 지금 수북하게 쌓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부 다 도적 마귀 정권이 싸지는 똥 아닙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치우고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전기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뭡니까? 완전히 무능하고 무식한 것들이 돈 들여갖고 말이죠. 그것도 다 빌린 돈 아닙니까? 그 빌린 돈 들여갖고 이거 공짜죠 공짜. 내 치돈 들이지도 않고 빌린 돈으로 치워놓고 보조금으로 세금 빨대 뽑아 나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사이에 설비는 녹슬어 가고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저거?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결국 태양광 핑계로 도적질 해쳐먹은 거 아니냐. 그래서 엽기적 도적 마기떼라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예. 하여튼 이 컨벤셔널 CDR 랜더 이거 단점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용할 토지가 이제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숲을 도시와 산업단지로 만들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숲만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땅과 나무에 탄소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연으로 스물스물 숨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기후변화 그 자체가 또 소일 카본을 해체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시베리아 동토에 엄청난 탄소가 저장되어 있는데 만약 기온이 올라가면은 거기서 어마어마한 탄소가 공기 중으로 발산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그 재앙적인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게 이제 지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거는 노블 CDR입니다. 노블 CDR. 이게 인간의 기술이 이제 그 작동하는 그런 영역인데 아직은 초라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직 기술 개발과 혁신의 이제 그 걸음마 단계 아닌가, 초기 단계 아닌가 이런 겁니다. 아직은 비용과 효능 등에서 매우 불리한데 장기적으로 컨벤셔널 CDR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이 보고자 연구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어느 정도 그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는 그 사진에서 본 것처럼 7가지 주제를 이제 그 7가지 차트를 갖고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한 번에 전부 다루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요. 다른 것은 굳이 다룰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말, 앞으로 10년이 매우 중요한데 The coming decade is crucial for future CDR. 그래서 현재의 CDR 수준하고 기온 상승 목표 1.5도씨 요거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 그러니까 현재 회수하는 양과 그러니까 회수해야만 하는 그 양, 그 사이 갭,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 요게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 Accelerate emission reduction, 그러니까 배출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배출 자체를 줄여라. 가령 이거를 그러니까 해양 분야에, 조선업 분야에 적용한다면은 IMO의 그 배출량 감축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205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increase conventional CDR, 그러니까 그 conventional CDR로 회수하는 그 양을 늘리자. 이거 핵심은 산림을 보존하고 복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rapidly scale up 노블 CDR, 이 인간의 기술이 작동된 노블 CDR의 어떤 그 회수량을 급격히 엄청나게 늘려야 된다. 이건 바로 CCS 기술의 혁신과 투자 확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1, 2, 3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2020년의 어떤 그 수준과 비교할 때, 컨벤셔널 CDR 이거는 2030년까지는 지금의 1.3배, 현재는 20억 톤을 매년 회수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는 26억 톤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뜻이죠. 2050년까지는 40억 톤, 즉 2배까지 늘려야 한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숲 투자에 엄청난 걸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숲을 가꿔야 한다 이런 뜻이죠. 노블 CDR은 어떠냐?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2030년까지 노블 CDR이 회수하는 그 탄소 포집 양을 30배 늘려야 되고 2050년까지는 1300배를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1300배. 예. 그래서 그럼 앞으로 뭘 하느냐? 배출 자체를 줄이고 이건 이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석탄을 가스로 대체하면은 석탄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 절반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배출 자체를 줄이고, 그 다음에 숲을 보존해서 확장, 복구해서, 그래서 컨벤셔널 CDR이 그 회수하는 거를 2배까지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 포집 기술, 기술 혁신 가속시키고 투자 늘려서 여기서 1300배를 늘려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 기술 혁신, 투자 집중되는 게 어딥니까? 노블 CDR이잖아요. 즉, 탄소 포집 산업이 앞으로 성장 산업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며칠 전에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때는 이 보고서 나온 줄도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시대를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 보고서는 이제 그 향후 10년 내에 이 노블 CDR 성장이 정말 중요하다,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금세기 후반부, 즉 2050년부터 2100년까지 이게 이제 금세기 후반부 아닙니까? 21세기 후반부. 이때 필요한 그 CDR 수준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향후 10년간 노블 CDR 그 새롭게 구축되는 거, 거기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향후 10년간이 매우 중요하다. 그거는 이 분야가 기술 혁신, 투자, 집중돼야 한다. 그래서 이런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룬 이런 보고서의 취지는 결국 모든 산업 분야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은 탄소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탄소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는 더 필요한 건 당연하고, 그래서 앞으로 사용될 에너지 총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탄소 배출 줄이거나 아니면 불가피하면은 포집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포집하면서 그 배출해라 이런 겁니다. 배출한 만큼 포집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계속 이제 관련된 영상을 다뤄보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조선 산업 또 해양 플랜트 여기 이제 초점을 맞춰 보면은요, 이것도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뭐 카타르건 저기 브라질이건 모든 곳을,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가 일어나는 모든 곳은 지금 탄소 발자국 줄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러니까 FLNG건 FPSO건 그러니까 가스를 뽑아 올리건 원유를 뽑아 올리건 뽑아 올리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또 배출되는 탄소는 포집하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출 감소와 직접 관련되는 게 바로 IMO 배출량 감축 기준이지 않습니까? 2050년에는 일단 그 기준 연도의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에너지 전환이 지금 시행 중이고, 구체적으로는 디젤 추진을 천연가스 추진으로 전환하는 것, 이게 현재의 대세이고요. 이게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천연가스의 어떤 그 한계 또는 뭐 이런 걸 이제 검토할 수가 있는데, 지금 천연가스가 EU의 그린 텍스노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린 텍스노미가 바로 그 녹색 금융이라는 것인데, 가령 투자를 하더라도 탄소 배출이 많은 그 업종, 탄소 배출이 많은 기술에는 투자 안 한다는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녹색 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녹색 투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천연가스는 디젤보다 탄소 배출이 대략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지만 여전히 탄화수소이기 때문에, 탄화수소는 태우면은 반드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도 CO2가 나오고요, 메탄올도 탄화수소이기 때문에 CO2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천연가스는 디젤보다는 줄지만 여전히 탄소는 배출되는 거 아니냐, 이걸 이제 문제다. 그래서 이게 과도기적 연료다, 브릿지 연료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 별도로 가령 메탄 슬립의 문제, 이거는 기술적으로 해결됐다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메탄 슬립은 논점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천연가스 이게 EU 텍스노미에 포함됐다는 것은 지금 무슨 뜻이냐? 그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어쨌든 천연가스로 발전을 한다 그럴 때 킬로와트 아워당 현재는 가령 한 549g의 CO2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텍스노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녹색 금융에 분류되어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킬로와트 아워당 270g 이하로 내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그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279g 이상, 즉 51% 정도만 탄소 포집 기술 적용해서 포집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연가스에 탄소 포집기를 붙여버리면은, 이게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스는 영원히 그린 에너지 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녹색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천적으로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제 그 관련해서 사진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머리타임 이그제큐티브 여기에 보도하기를 현재 그 건조 중인 4척의 박스쉽에 아마 컨테이너 선박이겠죠. 여기에 탄소 포집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전 그 제가 올린 영상에서 탄소 포집기를 갖춘 부유식 가스 발전기, 이제 FSRP라고 했는데 이게 그리스의 그 3개 그 중요한 섬에 제한되고 있다. 이런 것도 봤었죠. 그 다음에 또 쉽벙커가 보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것도 영상에서 다뤘죠. 말레이시아의 MISC, 삼성중공업, 일본의 미쓰이, 오스트리아의 그 안드리츠 이 4개 회사가 파트너십을 맺고 탄소 포집 산업 강화한다는 내용 이전 영상에서 봤었는데요. 이게 결국은 그 삼성중공업에게는 실천적으로는 가령 FCSU나 LCO2C 즉 그 FCSU는 부유식 액화 이산화탄소 그 저장 하역 설비이고 마치 FLNG나 그 FPSO하고 비슷한 그런 그 해양 플랜트 일종이 되는 것이고 LCO2C는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이니까 이런 분야에 구체적인 그 신규 사업 기회가 생긴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나 뭐 이렇게 지금 그 이전 영상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